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쌀을 퍼주지 못해서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미국은 북핵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한다 이렇게 계속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쌀 퍼주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용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통화를 했는데 네. 미사일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사일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또 쌀 주는 문제 얘기하고 그거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쌀 주는 문제는 신경 별로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일단은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자체가 미사일 발사 이후 바로 직후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며칠 후에 했잖아요. 네. 일단 거기에서부터 일단 비난을 받아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네. 왜냐하면 이런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빨리 양국의 정상인 전화 통화를 해서 이거에 대한 대안을 나눠야 되는데 그 미사일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고는 하나 지금 언론을 보면은 지금 오히려 쌀 지원해 주는 거 네. 그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주객이 바뀐 것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물론 지금 북한이 굉장히 허덕이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인도적인 차원에 대해서 쌀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논의 가능하지만 지금 포커스가 북한의 무조건 퍼주기식이라고도 오해받을 수 있는 이 분위기 이것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특히 쌀을 쌀을 북한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그다지 뭐 좋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약간 우리 언론들에 대해서 약간 좀 경고음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정부나 언론들이 미국에서 쌀 지원해 주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식의 언론 보도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말 때문에 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세라 샌더스가 얘기한 거를 들어보니까 제가 직접 이 기자회견 도중에 어떤 기자가 미국 기자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는데 남한이 쌀을 지원해 주려고 되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이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세라 샌더스가 처음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최대 압박이다. 그리고 우리의 주안점은 북한의 비핵화다. 그리고 나서 끝에 가서 남한이 쌀에 대한 부분은 개입하지 않겠다. 아주 짧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굉장히 따가지고 와서 그 부분을 확대해서 쌀을 줘도 된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만 지금 띄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앞부분. 우리는 최대 압박을 하겠다. 그게 메인 중점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쏙 빼놓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언론이 몇몇 그렇죠. 언론들,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는 아주 정확하게 다루긴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분위기를 또다시 한번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네.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한이 북한에 쌀을 주는 것은 미국 전문가들 또 미국 행정부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닥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디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띄우는지에 대해서 좀 걱정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으면 당연히 미사일 발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발사체라고 얘기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북한에 쌀을 주다 보니까 굴복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북한에 쌀 줘봐야 그것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군량미로 쓰지 않겠습니까? 당 간부들이나. 그런 것이 가장 걱정되는 예. 거죠. 그리고 미사일 얘기에 대해서도 전 요번에 북한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네가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발사체라고 하는데 뭐 짧은 미사일, 긴 미사일, 무슨 소위 말하는 대포라고 얘기하는 이런 걸 좀 섞어서 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섞어 쐈지만 본인들이 사진까지 보내줬어요. 그렇죠. 미사일 사진. 그래서 야 우리 미사일 쐈어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걸 미사일이라고 아니라고 하니 북한도 참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미사일 쐈다 그러는데 그렇죠. 미사일 아니야라 그러면은 도대체 북한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북한에서 성명서가 나왔는데 네. 거기에서 엄청나게 지금 대한민국을 비난을 했습니다. 중불나다. 그렇게 오바해서 개입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얼마 전에 또 오지랖 얘기 나왔잖아요. 오지랖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북한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중재자로서는 너희들이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쌀을 보내주기 위해서 이런 진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거든요.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걱정인데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미국이 대한민국을 믿겠습니까? 저는 절대 믿지 못할 거라고 봐요. 제가 사실 그 지난주에 나와서 그 얘기 드렸잖아요. 미국이 긴장을 쭉 낮추는 게 저는 오히려 좀 위험한 사인으로 보일 수도 있다. 아, 그리고 나서 이 미사일 발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나와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북한이 어느 정도 도발을 할 수 있고 그 도발 중에는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핵 실험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불과 며칠 후에 미사일을 쏜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미국은 어찌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축소하고 긴장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고 이 쌀 지원에 대해서도 뭐 하든지 말든지 이런 식의 대화를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 그러겠네요. 같고 결국에는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도발을 하다 보면 트럼프가 제 아무리 북한과 나는 친하다, 김정은과 나하고는 친하다, 뭐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끝에 가서는 뒤집을 수가 있죠. 예. 보세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무역 협상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난리가 났죠. 그것도 막판에 막판에 뒤집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음. 트럼프가 아예 나 중국 못 믿겠어 하고 확 다시 무역 전쟁이 불붙는 것 같아서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이제 피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걸 봤듯이 트럼프의 말은 어제 트럼프의 말이 오늘의 트럼프 말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리 앞에서 김정은에 대한 좋은 말, 뭐 이렇게 띄워주기라고 해도 결국에는 이런 도발이라든지 이런 긴장 상태가 계속해서 북한에 의한 이런 것들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저는 진짜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 준비, 만반의 준비 태세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무장 해제를 하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지금 우리 시민들이 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쌀 주는 거 엄청나게 기분 나쁠 거예요. 지금 압박을 한다는데 저 사람들은 뭐 하고 있나 싶을 텐데 말이죠. 네. 지금 뭐 쌀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본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쌀값 오르고 있고 경제도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사실 여기 나와서 경제 이슈는 잘 다루지 않는데 예. 저는 오늘 그 신문을 보면서 너무 분노했어요. 뭐냐면은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부총리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지금 투자 확산이 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임금이 상승하고 있다. 아하.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통계청에서 나온 숫자를 보세요. 투자는 확산되기는커녕 전년 대비 23%나 줄었습니다. 그렇죠. 투자가 안 되면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아니 통계 그 며칠만 있으면 나오는 통계가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투자 확산하는 이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이렇게 진짜 마이크에다 대고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임금이 지금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 임금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0명이 있는데 10명이 고용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한 500원씩 받았는데 이제는 2명만 일자리가 있고 그 2명은 1,000원짜리를 받는 거예요. 예. 그 2명에 대해서는 500원 받던 사람이 1,000원으로 늘었으니까 이거는 임금이 늘었다. 그럼 나머지 8명은 도대체 뭡니까? 일자리 잃었죠. 일자리는 잃었죠. 네. 지금 실업률이 2010년 이후 최고입니다. 2010년은 기억하시지만 2008년 그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자리를 주는 것이 그 전체 경제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 1사분기에 3%나 성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0.3%하고 게다가 청년 실업률, 청년이 느끼는 그 실업률이 25%나 된대요.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 4명 중에 1명이 일자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꼴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우리 경제가 상황이 좋아진다고 감히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이런 부총리 절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쌀값 그리고 물가 얘기하셨어요. 예. 물가 어제 보시면 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런던보다 뭐 1.4배 비싸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채소 사고 고기 사고 뭐 먹거리 사는 게 우리나라에서 18만 원 든 게 똑같은 거를 미국 뉴욕 가장 비싸다고 생각하는 미국 뉴욕에서 사는 게 12만 원이 듭니까? 거의 50%나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물가 확 올려놓고 게다가 이제 기름값 올라가니까 또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그죠? 전기료 올라가죠. 전기료 올라가죠. 게다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지금 건보료 내지 않습니까? 예. 지금 건강보험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 건보 그거 마이너스 되면은 정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건보료 올립니다. 아, 내년 되면은 분명 이게 상승할 또 거라고요. 올라가겠죠. 또 올라가겠죠. 세금 올렸죠. 지금 모두 그다 기름 그 유류세 그 좀 줄였던 거 그 경제 성장 시킨다고 그거 다시 회복시키고 있죠. 모든 것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세금이 계속 올라가고 근데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고 이 상황 속에서 국민들한테 경제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라? 도대체 어떤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느 나라 국민들한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지 저는 오늘 이 경제 상태를 보면서요. 제가 평소에는 이 방송에 나와서 화는 안 내는데 진짜 너무나도 분노해서 좀 치를 떨었습니다. 야, 힘을 확 찢어버려야 돼, 그냥. 아유, 저는 화가 나는 게 경제도 안 좋고, 안보도 불안하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데, 장밋빛 환상들만 늘어놓고 있고 말이죠. 북한이 도발을 해도 이거는 발사체다. 그러면서 또 이 연평도에는 등대를 밝히고 있고, 무장은 해제하고 있고, 도대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중에나 있는 건지. 제가 어제 제 지역구에 이렇게 좀 또 계속 돌아다녔어요. 네. 돌아다니면서 지역 주민들 만났는데 자영업자들을 좀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첫째, 만날 사람들도 줄었어요. 왜? 가게가 다 문을 닫아요. 문을 닫아. 다 임대 그 사인이 나와 있고요. 그 임대 나온 사인이 나올 정도면 이미 망했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리고 그 부분들의 대부분은 소위 말하는 권리금 같은 거 있죠. 그거 그렇죠. 못 돌려받습니다. 못 받죠. 돌려받을 돈도 없고 돈은 잃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문을 닫으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이거 끝나면 나는 뭘 하나? 내가 돌려받지는 권리금 어디 가서 받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부총리가 감히 텔레비 앞에 나와서 우리 경제 좋아지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 저는 이거는 진짜 부총리 전번에 우리가 뭐 인사청문회 할 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오히려 국회에 가서 추경해달라. 네. 추경만이 살 길이다. 자기네가 잘한 건 하나도 없으면서 그러니까요. 추경하면 모든 것이 다 풀려날 것처럼 얘기하는 이 상황. 저는 지금이라도 부총리 같은 사람은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총리뿐만이겠습니까? 싹 다 경질해 버려야죠. 빨리 선거가 와갖고 말이죠. 예,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재용 의원 같은 분들이 또 활동할 수 있게 많은 사랑, 지원 필요할 것 같고요. 아우, 정권 바꾸려면 내년 총선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총선 때까지 우리가 힘을 좀 모아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화납니다. 뭐 되는 거 없죠, 여러분들. 예, 경기는 어렵고 사는 건 힘들고 갈수록 물가는 높아지고 있고 세금은 올라가고, 그런데 이 정부는 뭐든지 다 잘 된다고 합니다. 통일된다고 얘기합니다. 평화가 왔다고 얘기하는데 북한은 미사일을 쏘네요. 참, 오지랖 넓다는 욕이나 먹으면서도 말이죠. 하나도 창피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내년 총선에서 정말 심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권 심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쓰레기통 뒤져가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날이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을 냅시다. 신의 한수 구독해 주시고요. 추천,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